네, 120억 광년의 백궁의 기운이 모여 있어 밟으면 여러분의 운과 운명이 변하기 시작하는 성산 성지 우명지 이곳 한우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축드립니다. 아, 2012년 12월 17일 위키트립 생방송에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박근혜는 51%로 당선되고 5년을 채우지 못하고 4년 만에 쫓겨난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그리고 청와대가 구판처럼 얽혀져서 그것을 덮으려고 개헌을 하다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4년 만에 쫓겨난다. 이렇게 허경영 신인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개헌을 주장하다가 이렇게 쫓겨난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외에 굵직굵직한 예언들이 모두 정확하게 맞아들었고 그리고 작년 말에 2020년 경자년은 전쟁과 같은 난세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난세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예언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예언력과 예지력이 있는 분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허경영을 만나면 영원한 보배입니다. 오늘 또 우주 공간을 지배하시는 신인 허경영 본자님께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려 하십니다. 모두 힘찬 박수로 아련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없어지게 내가 막 에너지를 넣죠. 우리나라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전부 에너지 들어가서 코로나 빨리 나아라. 그렇다고 우리나라 코로나 걸린 사람들한테 전부 축복을 줄 수는 없고, 그죠? 그러면 축복에 혼란이 생기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코로나를 다 없애기는 좀 복잡한 거예요. 지금 장마철이라 코로나가 조금 늘어나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 에어컨 있는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있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하늘공은 좀 넓잖아요. 야외에서 대화들 많이 하면 좋아요. 야외에서 우리는 전부 문을 열어놓고 야외에서 TV를 보니까 하늘궁은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없죠. 우리는 잔디밭에서 앉아서 텔레비를 보니까, 그리고 뚝뚝 떨어져서 보고, 우리는 지금까지 규칙을 지켜왔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 문화민족일수록 코로나가 더 많이 걸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문화민족이 아니었는데 코로나가 빨리 퇴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말로만 문화민족이다 막 이러지만 일본과 미국이 지금 홍역을 앓고 있죠. 아니, 우리나라는 일본, 전 세계가 일본이 최고 문화민족을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대처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전국에서 100명 미만 뭐 이러는데 일본은 하루에 1000명.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전체 죄수가, 감옥에 있는 죄수가 5만 명인데 미국은 몇 명이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가 많아요. 그러면 미국이 교도소 죄수가 30만 명인가? 350만 명이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인구 5천만 명에 죄수 5만 명이에요. 1%.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3억에 350만 명이에요. 또 굉장하죠? 많죠? 우리는 0.1%지. 우리보다 10배가 더 많아. 비율로 따지면 10배나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350만 명이라는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 앉아서 놀고 먹고 앉아 있고, 우리는 5만 명이 들어앉아 있어.
근데 연간 법무부 예산은 2조 원이야. 그 2조 원 그 사람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계산이 머릿속에 돼 있는 신인이 맞죠?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범죄자들의 천국이야. 대낮에 유명 브랜드 메이커에 들어가서 그냥 물건을 한 알람씩 안고 가. 흑인들이. 그죠?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영어 선생님은 알 거야. 발음은 내 발음이 좀 괜찮지만 I can't breathe. 그 흑인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I can't breathe 하고 죽은 그 흑인 이름이 뭐예요? 아니, 흑인이 죽을 때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I can't. T-H-E. I can't breathe. 나는 숨을 못 쉬었습니다. 막 이걸 부르짖는 거야. 아니, 목을 여기다 흑인 목에다가 구두발로 목을 콱 눌러서 그 흑인이 꼼짝 못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9분 동안 시간이 정해져 있어. 8분 45초야. 8분 45초간 목을 팍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흑인이 I can't breathe 이걸 막 비명을 질러요. 난 숨이 막혀 죽겠다고. 어? 그런데도 안 나죠. 계획적으로 죽여버려. 왜 그러냐? 난동을 부려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몸은 체격은 막 백인들 저리 가나요. 그렇게 좋은 몸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난동을 부리고 뭐 말을 듣지도 않아요. 총 쏴도 겁을 안 내. 그러니까 그냥 잡아들어 가지고 그냥 목을 구두발로 눌러 가지고 8분 45초 만에 죽었어. 실제야, 실제. 그때 그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야. I can't breathe. 난 숨 쉴 수가 없다. 이거를 갖다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거기에 녹음기에 들려. 경찰도 듣고 있어. 이 자식아 숨 쓰든 못 쓰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백인들은 흑인들이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말하자면 그 유명 상가에 들어가서 그냥 유리를 다 깨버리고 물건 한 사람당 하나씩 그 명품 가방 하나에 막 돈 1,000만 원씩 하는 명품 가방을 이만큼 안고 나와. 그러면서 카메라가 찍히잖아. 신경도 안 써. 유유히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가서 그게 미국이야. 어디서 했어요? 얼마 전에 시카고에 했어. 시카고 폭동이 일어났죠? 시카고 제일 시카고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미국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가 시카고예요. 그런데 시카고 최고 유명 브랜드가 있는, 말하자면 그것도 시카고에서 최고 좋은 상권, 뭐 루비똥이나 이런 거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루비똥을 그냥 박살내버리고 세계 명품들 루비똥하고 또 있죠? 똥자가 붙으면 다 유명한 건가? 루비통하고 또 뭐가 있었지? 구찌, 샤넬, 샤넬,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매장만 부셔. 그것만 들고 가는 거야. 뭐 구멍가게 가서 뭐 라면 들고 가는 놈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한 사람씩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흑인들은 미국의 범죄율이 높죠? 그렇게 범죄율이 높은 곳인데 의료 체계는 만만디야. 병원에 들어가면 진찰 받을 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하루야. 병원에서 부르는 게 보름 한 달씩 걸려. 자기 차례가 오려면. 이건 뭐 어디 치료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의료 체계는 미국민들에게는 되게 좋은 체계였어. 그럼 우리는 의료 체계가 좋으냐? 세계에서 제일 좋아. 근데 이거를 우리는 고쳐야 돼. 그냥 감기만 걸리면 병원에 쫓아가. 병원 가면 막 줄 서 앉아. 이게 내과 의사 돈 버는 데는 괜찮겠지만 상당히 우리 민족이
병원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면역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버텨나면 막 병원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학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의사 늘린다고 지금 텔레비에 나오고 있죠? 에? 그런 거는 우리가 제고해 봐야 돼. 그 의사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사들도 실업자 지금 많죠? 그런 거 활용은 안 하고 뭐 그냥 지방에 막강한 예산을 내서 의대를 만들고 거기서 시골에 있을 의사 만들어내면 그게 보건소하고 뭐가 달라? 그래 안 그래? 누가 거기 가서 진료받겠어? 시골 사람도 서울에 와서 서울대병원만 찾아요. 현대 아산이니 뭐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올라오지. 그런데 의사한테 가서 치료 수술 받겠어? 의료 체계를 바로잡는 데는 내가 나타나기 전에 이게 너무 응급 처방이야. 그때 의사 양산하는 것도 문제고 의사가 지금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들이 외과 의사가 왜 없어지고 산부인과가 없어지냐? 시장의 법칙에서 그래. 맞죠? 외과 의사가 수술 받는 사람 대우를 제대로 해주나? 외과 의사 앞으로 수술비 인상시켜줘야 돼. 외과 의사는 너무 외과 위험 부담은 높아 안 높아? 높은데 의료 수가가 낮아. 보험 수가가. 그리고 외과 의사를 천대잖아.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전공의들이 뭘로 바꿔버려? 성형외과. 그래서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외과 의사들은 상당히 많이 양산해. 왜?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전쟁에 대비해서 외과 의사 많아야 돼, 안 많아야 돼? 그런데 외과 의사 너도 나도 안 해. 그나마 외과 의사로 나온 자들이 전공을 성형외과로 바꿔. 이거요, 보건복지부 장관 잘 들어놔야 돼. 의사들 중간에 외과 의사가 성형외과로 간다거나 이런 전공 바꾸는 거, 이거 2차 진료, 1차 진료 과목 넣는 거 폐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심지어 외과 의사가 성형외과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요, 자꾸 전공 바꾸면 외과 의사 다 없어져. 전부 성형외과 의사만 남아. 그러면 누가 맹장 수술하고 누가 수술하노? 병원은 병원대로 외과 환자만 수술하면 적자야. 돈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외과를 추려. 의사들도 잘 됐다. 외과 안에 소화하고 잘못하면 자기가 법적인 책임이 오니까 외과 의사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산부인과 애를 안 낳네. 점점 없어져. 누가 산부인과 의사 하려고 그래? 이러면 나라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부인과는 몇 명, 외과 의사는 몇 명, 중간에 전업 겸직 안 돼. 피부과 의사가 뭘 겸직한다, 외과 의사가 뭐 성형외과를 이런 거 없어. 딱 한번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그 의사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급 차질 없겠죠? 지방에다가 의대 만든다? 의학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거 가는 애들이 의사 제대로 하겠어요? 이 문제 심각한 거야. 알겠죠? 땜질식으로 내놨는 정책 보면은 내 눈에 불이 나, 불이. 나는 정부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건 시정해야 돼. 어디다가 뭐 각 지방에다 뭐 의대를 의사를 만들어내? 이게 무슨 발상이, 이런 발상이 있노? 기존 의사도 실업자가 수두룩하고 지금 문 닫을 판인데 병원들이. 그래 안 그래요? 전공의들의 겸업, 여러 업종을 겸업할 수 있는 2차 진료 과목제도 없애야 돼. 전공, 외과는 외과, 그걸 딱 끝나. 알겠죠? 이렇게 하고 복지부에서 의학 그걸 전군 평균 그걸 내서 하면 되지. 지방에 뭐 병원을 만들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의학이 질이 떨어지고 수술실에 들어가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은 지방에만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거기 치료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할래? 그래 안 그래요? 의사라는 건 큰 병원에 와서 서울에도 있어보고 여러 사람 있는 데도 있어봐야 되는데 저 지방에 1년 내내 환자 몇 명도 안 오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의사 몇 년 했다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노? 다른 사람들이 운전면허증 장롱면허하고 같아 안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의사가 되면은 옛날에 지방에 가서 좀 있게 하는 제도 있어 없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거 지역 의사를 딱 정해놓고 니는 지방에 뭐 얼마 있어라 이거 안 돼. 그래서 지금 의사를 대량 만들어내는 거 우리 참고해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땜질식 하면 안 돼. 잘 봐요. 지금 제도는 이게 뚝방이야. 이게 물이 들어있어. 이게 댐이죠? 갑자기 여기서 물이 새네. 물이 새. 여기 막으면 되나 안 되나? 여기 막으면 되나 안 되나? 어딜 막아야 돼? 여기를 막아야 돼. 여기 구멍이 하나 뚫어졌어. 그래 안 그래? 내가 시골에 어릴 때 많이 겪었어. 이게 논두렁이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논에 물이 있어 벼가 있어 없어? 벼가 이렇게 자라죠? 그런데 분명히 물골은 안 열어놨는데 여기서 물이 새네. 여기 논에 물 간신히 대놨는데 비도 많이 안 오니까 물을 간신히 갖다 놨는데 요 논둥에서 물이 새. 그럼 여기를 흙으로 자꾸 막아봐. 돼 안 돼? 알고 봤더니 여기 구멍이 있어. 여기를 흙 한 삽 가져가서 탁 막아버려. 물 나오나 안 나오나? 여기는 삽을 가지고 하루 온종일 막아도 물이 또 나오고 또 막아놓으면 좀 있어 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지금 이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여기 막고 있는 거야. 부동산 문제. 여기 막아 안 막아? 여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이 논바닥 안에 여기 논둑 안에 흙을 탁 넣으면 흙이 구멍을 들어가면서 막아버리잖아. 맞아 맞아. 여기다가 흙을 땜빵 하니까 여기까지 온 물이 밀고 나와버려. 막으면 한참 있다 보면 또 물이 새. 또 막아. 이 짓을 하고 앉아있는 게 정부야. 내가 이런 정치인들 보면 가서 논농사도 한번 안 지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어딜 막아야 돼요? 근본을 막아버려야 돼. 근본을.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종교를 다닌 사람들이 많아.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모든 정치인들이 여기 막느라고 정신이 없어. 여기 막아야 되겠죠? 그건 허경영이가 하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그래. 섭리. 섭리죠? 섭리는 뭘 붙일 수 있죠? 섭리는 뭘 붙일 수 있죠? 절대 섭리야. 상대 섭리가 아니에요? 상대 섭리가 아니죠? 절대 섭리. 그죠? 절대 섭리는 신인이 가져온 거야. 알겠죠? 이 아무리 흑인을 I can't breathe, 내 좀 살려주세요. 나 숨 못 쉬겠어. breathe가 호흡하다야. breathe가 호흡하다. 아니 나 숨이 막혀 죽겠어. can't, 숨 쓸 수가 없다. I can't breathe. 나 숨 막혀 죽겠다. 숨 좀 쉬게 해달라. 계획적으로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지. 예,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범죄자가 우리나라보다 범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가만히 있는데 그냥 어린애가 권총을 들고 자기 아빠를 쏴버려. 장난하다고 빠방 했는데 실제 총이 나가서 아빠 죽고. 그런 집이 있어 없어요? 권총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평화로운 데 사는지 알아요? 다 같은 민족이잖아. 알겠죠? 뭐 누구든지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였지. 전생에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너무 무서워. 살벌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목줄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사람들이 그래. 저 경찰이 고의적으로 죽였다 이래.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이 실수로 죽였다 안 그래. 그 옆에 다른 경찰이 여럿이 서 있어. 맞아, 맞아요. 계획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은 생명이 한 사람을 죽일 때 자기 업장이 어떻게 된다는 걸 몰라.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뭘 가지고 있냐? 절대적 윤리. 절대적 윤리를 그 사람들은 배워. 절대적 윤리를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미국 사람들이. 이 절대적 윤리가 뭐요? 뭡니까? 기독교예요. 천주교예요. 이 절대적 윤리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은 무슨지 알죠? 절대적 윤리라는 게 뭐 문제가 있냐 한번 봅시다. 성경에 있는 건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거야. 맞아, 안 맞아? 성경에 있는 건 무조건 복종이야. 거기에 이해가 가거나 납득이 안 간다 이따구 소리 하면은 그건 되나 안 되나? 그런 상대적 윤리를 주장할 수 없어. 절대적 윤리에 함몰되어 있어. 내가 절대적 섭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절대적 윤리를 가지고 있어. 원래 절대적 윤리는 종교에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윤리는 원래 어디에 쓰는 거냐? 알죠? 유교에서 쓰던 거예요. 유교에서. 즉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야. 맞아, 맞아? 아들은 영원히 그 아버지의 아들이야. 맞아, 맞아?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시 아버지가 되지만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영원히 아버지를 불러야지. 세월이 흘렀다고 네가 내 아들이야 이런 아버지 있나?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없는 거야. 이건 절대적 윤리. 바뀔 수 없다. 맞아, 맞아요? 바뀔 수 없는데 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 역할을 하고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면 절대적 윤리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유교는 무슨 윤리를 주장해요? 절대적 윤리를 주장하는 거야.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안만 흘러도 사례는 바뀌나? 사례가 바뀌어요? 간혼상제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죠? 간혼상제 그대로 있죠? 뭐 결혼하고 뭐하고 뭐 간혼상제가 그대로 안 바뀐단 말이야. 이거는 유교의 4가지 사례. 그리고 유교의 사덕 뭐예요?
인이 예지죠. 그럼 이게 바뀌나? 안 바뀌어. 사덕. 자연의 사덕. 자연의 사덕은 원리 형정이죠. 어? 원리 형정. 원리 형정이 바뀌나? 춘하 추동이야. 원리 형 자연의 사덕. 우리가 가을이 있음으로써 쌀의 열매를 맺어서 먹고 사는 거야. 봄, 여름, 가을을 빼버리면 우리가 좀 살기 어려워져. 그 계절의 덕을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근데 요새 이게 절대 섭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갑자기 아열대가 돼버려서 우리가 자연의 사덕이 사라져가고 있어. 맞아요. 이런 시기에 내가 한반도에 착륙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저 동토의 지방인 하바르보스크 위쪽에 있는 연해주 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이 우리나라처럼 기온이 돼버리고, 저 남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버리고. 잘한다. 무슨 이해가죠? 이렇게 절대적 섭리를 여러분들이 어기고 있다. 아시겠어요? 분명히 지구의 중간부의 온도와 북방부 온도와 남극의 온도가 다 이게 몇 억 년간 그대로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서양의 과학이 이상한 기후를 만들어내죠. 이거는 얼마든지 과학부 장관이 예방할 수가 있었어. 대통령도 예방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전 세계 정권이 오직 경제 지표에만 미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와? 코로나가 오는 거야. 너 그 경제 좋아하지 마라. 지구 환경이 우선이야. 우리도 숨 좀 쉬자. 우리도 지구 살려야 되겠어. 너 그 공장 좀 그만 만들어. 너 그 소비 좀 줄여. 쓰레기 좀 그만 만들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코로나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허경영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여기 와 있다. 우리의 이 자연의 사덕이나 육의 사덕이나 우리나라의 사덕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덕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사덕. 인간의 사덕. 요거는 원형 이정은 자연의 사덕. 그죠? 인간의 사덕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애가 있죠? 애가 있죠? 교가 아니라 말이에요. 교는 사람의 사덕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사덕. 여기 교가 들어가면 신효 애교 하면은 신효 애 교육할 때 교자. 이거는 사람의 사덕이야. 사람의 사덕. 그 사람은 네 가지를 본다. 신, 효, 애, 교. 요걸 보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사덕은 뭐예요? 신, 효, 애, 충. 나라가 들어가. 충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충성. 이 충성이 들어갈 때만 그 사람이 믿음과 효도와 사랑과 충절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사람이 된 거야. 정몽주가 신요 애교만 했으면, 충절이 없으면 정몽주인가? 충성심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덕과 사람의 사덕은 달라. 사람은 믿음이 있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마누라한테 부부 사랑과 자식에 대한 교육만 잘하면 그건 사람이라고 그래. 네 가지를 본다. 신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효, 부부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교육.
이건 인간, 사람이 네 가지를 보는 거에 사득이야. 그런데 인간은 나라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득에는 충이 들어간단 말이야. 교 대신에. 무슨 이해가죠? 충. 그래서 우리가 정몽주가 누구예요? 그 이방원이가 하여가 차여가여 피여가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대로 만수산 갈등이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만수산 갈등 혼잡 역하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지면 어떠냐? 아베야차 아베.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야차 야차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아베야차 위백생 100년 동안 역하여 100년을 같이 함께 살면 어떻겠느냐. 아베야차 위백생 역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충이 있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차신사르사로 일백번 갱세로 백걸위진도 혼백위하모 향주 일편단심 영유계리하여. 향주 일편단심 한 임금을 향한 내 마음이 향주 한 임금을 향한 일편 단심. 그죠? 한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허경영이면 허경영. 이것이 절대 섭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편단심 영유계리하여. 허경영 할 때 영자죠? 영유계리하여. 한 임금을 향한 내 마음이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왜 이 말을 오늘 하냐 하면은 절대적 윤리, 이 절대적 윤리가 이거 뭐 잘 지워지지 않네. 절대적 윤리가 상대적 윤리로 다 바뀌어버렸어. 뭐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면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가 나 바람 피우면 개새끼라고 부르고, 이거 되겠어요? 아니, 아버지를 옆집 아버지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저 집은 돈도 잘 벌고 아버지가 잘해주고 아들 미국 유학도 보내주네. 그러니까 저거 아버지 보고 욕하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절대적 윤리는 자기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고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가 있어도 아버지를 찾아가야 돼. 아버지, 내가 좀 공부 열심히 해서 효도를 했더라면 아버지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버지가 사기도 안 치고 잘 사실 텐데, 괜히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일에 연루되게 다 내 책임입니다. 아버지. 감옥에 가서 사기범으로 들어가 있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버지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 붙어서 판사 검사라도 했다면 아버지가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사기치느라고 아버지 고생했어요. 이게 아들의 마음이라 이래.
맞아 안 맞아요? 아버지를 다른 아버지와 비교하면 상대적 윤리야. 맞아 맞아요. 부모에 대해서는요 절대 아버지를 다른 아버지와 비교하면 안 돼. 아버지가 주정뱅이다? 주정뱅이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맞아 맞아요. 어머니가 뭐 손톱이 다 달아 없어지고 손이 막 이상하게 생기고 막 마디가 틀어지고 이렇게 고생했어도 그 어머니 손이 황금의 손이야. 그 어머니 손을 다른 손과 비교하면 되나 안 되나? 손이 아름다운 여자하고 비교하면 되나 안 되나? 절대적 윤리. 아시겠죠? 이거는 절대로 몇천 년 가도 어머니를 사모하고 오히려 그게 어머니를 사모하는 계기가 돼야 돼. 우리 어머니가 중학교도 못 나와서 국민학교밖에 못 나와서 우리 어머니가 글자를 내한테 배웠어. 그러면 그 어머니가 더 이쁘고 오래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고 죄책감 생기고 우리 어머니를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게 뭐냐, 술을 먹다가도 술잔치부터 던져버리고 나 공부하러 갈 거야 이 새끼들아 이러고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혼자. 아니 내가 야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야간 대학원까지 다녔어. 책만 만지면 내 책 찢어버리고 시리 기싸대기 올리고 그래. 한두 번이 아니야. 공장에서 일하다가 몰래 책 본다고 이 새끼 일은 안 하고 그냥 와서 기싸대기. 옛날에는 무서웠어요 어른들이. 어디에서 이 새끼가 네 공부하라고 얼마 여서 우리가 월급 주는 줄 알아? 이러니 공부할 기회가 무슨 뭐 일본 사람 순사 감시하듯이 다 망을 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다 또 들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공부가 머리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뭐 총재님, 나한테 전화 오는 애들이 대부분 그래. 총재님 공부하기 죽겠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그런 전화를 수만 통 받았어요. 그때마다 내가 하는 이야기 있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거 너 엄마 아빠가 그거 다 투자해 준다는 거 너 고마운 줄 알아라. 그래 안 그래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 낮에 돈 벌어야 공부할 수 있어. 그러면 공부하다가 책가방 뺏겨가지고 책가방을 청계천 바닥에다 물에다 집어던져서 내가 그 청계천 그 지저분한 물속으로 가방 가지고 뛰어들어가고 내가 그랬어요. 구두 닦는 서울에 와가지고 말이야 구두 닦는 애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이 새끼 말이야 구두는 안 닦고 어디서 처박아서 숨어가지고 공부하고 앉아있어. 책가방 뺏어가지고 학교 가야 되는데 야간 중학교 들어갔는데 학교를 못 가게 구두 닦으라는 거야 이 자식. 그 책가방을 꺼내가 가다가 붙들렸네. 그러니까 책가방을 청계천 그 더러운 물에다 집어던져. 근데 들어가서 가방 꺼내봐. 꺼내와서 또 지썩이 얻어 터지고 또 가방 또 집어던져.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공부하는 게 감시를 받아가며 공부를 했다니까. 내가 어린애를 머슴으로 해가지고 남의 집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머슴을 사니까 맨날 공부 숙제할 걸 숨겨가지고 산에 가서 숙제하네. 나무 빨리 해놓고 풀 베놓고 숙제하는 거야. 산에 앉아가지고. 다른 애들은 놀고 앉아있어. 내만 숙제하는 거야. 그 나만 머슴살이를 하는 거야.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머슴을 사니까 그거 초등학교는 머슴살이, 중고등학교는 직장, 공장. 그래 안 그래?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쭉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 공부, 잡념 없어. 잡념 돌으면 돌아간 우리 어머니 생각 나왔나? 집에 가면 이걸 가지고 있어요. 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집에 가면 항상 내한테 대화를 해. 나는 신인으로 와서 세상을 구해야 되니까 네가 공부하기 힘들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세상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러니 그 소리가 들리는데 안 하고 배겨요? 그러니까 나쁜 길로 갈 수 있나 없나?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은 조상 이런 절대적 윤리라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이거 인간의 사덕은 절대적 윤리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작다고 해서 우리나라 무시하면 되나?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되나?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를 아껴야 돼.
맞아요. 충이 있어야 되나 안 있어야 되나? 그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포괄적으로 조화하는 홍익사상, 알겠죠? 좀 더 넓게 국토를 넓혀 전 인류를 넓게 충성심을 가져라. 그게 내가 내려온 사명이야. 맞죠? 아니, 인간의 사덕은 신효의 충성. 그래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지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든 없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뭐 길게 할 수는 없으나 이런 절대적 윤리, 애국심을 가진 정몽주 선생, 알죠? 그런 시절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 절대적 섭리, 신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유교적인 부모에 대한 지금 효가 사라지고 있어. 나라에 대한 충이 사라져가고 있어. 이럴 때 인류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 절대적 섭리를 가지고 내가 와서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부모를 이웃하고 비교하고 남편을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는 거 상대적 윤리야. 이거는 폐가 망신에다가 그 집안 사라져버려, 지구에서 나중에. 알겠죠? 아들을 옆집 아들하고 비교하거나 부모를 비교하거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형편없고 공부 못해서도 부모는 부모로서 절대적으로 대화해야 돼. 절대적으로. 야 이놈아, 내가 니한테 공부하라고 돈도 못 주고 맨날 니 두들 패기만 했는데 니는 인마 이 좋은 날씨에 일요일 날 가져가고 놀러는 안 가고 왜 인마 아버지한테 와서 이런 선물을 가지고 왔냐? 이렇게 아버지가 꾸짖는, 니는 병신이냐 인마? 내가 니 공부도 안 시켜주고 니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니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맨날 뭘 사가지고 오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아들이 이래.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영원한 내 아버지고 어머니는 영원한 내 어머니예요. 내가 놀러 가면 기분 좋겠어요? 아버지한테 와서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시골서 그래도 아버지한테 꾸지름 들어가며 살 때가 좋은 때였습니다. 아버지 공부 안 시켜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효자 아니야? 맞아요. 저놈의 영감쟁이 저거 말이야. 내 학비도 안 주고 말이야. 저거 내 아버지도 아니야. 이런 아들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천벌받아. 지 자식이 나중에 망한다니까, 반드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식이 나중에 지한테 손짓해. 자기한테. 당신 내 아버지야? 요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정말 인간의 사덕과 사람의 사덕은 다르다. 인간의 사덕에는 충이 있고 사람의 사덕에는 교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네 가지를 본다고 그랬죠? 신효, 애교. 신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효도, 부부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교육. 그러면 사람들이 내 아들 사람 됐다 그래. 지 새끼 낳아놓고 달아나버리면 사람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 사람은 네 가지를 보는데 넉사자에 볼남자. 맞죠? 우리 사람 이거 왜 지워졌다 안 지워졌다. 사람들이 아직도 잘못 알고 있어. 사람이 한글로만 국어사전에 보면 사람 돼.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은 네 가지를 본다. 이 남자야. 알겠죠? 도서관에 가서 열람한다 할 때 람. 네 가지를 본다. 부모에 대한 신에 대한 믿음. 그죠? 신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효. 부부에 대한 뭐죠? 사랑. 자식에 대한 교육. 이건 사람의 사덕이야. 인간의 사덕과 다르죠? 사람은 이 네 가지 중에 요 두 가지가 없으면 인간이야. 알겠죠? 요 두 가지는 장가를 가야 돼.
장가를 가야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인간의 사득에 들어가. 인간이야. 인간. 무슨지 알죠? 그러면 사람이 못.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발 이 인간아 사람 좀 되라. 장가 가라 이 소리야. 지금 장가 안 간 사람들 있잖아. 신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왜? 사랑할 마누라가 없네. 교육시킬 자식이 없네. 없어.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만 절대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내가 뭐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맨날 지금 아버지 비판하고 이제는 허경영까지 비판하는 사람. 내가 처음 나올 때 비판하는 사람이 99%였어. 지금 비판하는 사람이 30% 정도 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맞아, 맞아. 안티가 옛날에는 90% 이상이 안티였어. 지금은 KBS에서도 허경영 코드가 바뀌었다. 옛날에 황당해서 지금은 정확. 그래 안 그래요? 예언정축 100%. 제일 내가 예언한 것 중에 작년 연말에 경자년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연말에 내가 예언할 때 경자년은 전쟁이 나는데 지새끼에 의해서 전염병 전쟁이 일어난다. 내 이 말 해서 안 했어? 지에서 전염병 전쟁이 난다. 인류에게 온다. 그래서 안 그래서? 지가 전염병을 옮기는데 그 바이러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언해서 안 했어? 그 예언 돌려. 찾아난 거 돌려봐. 한번 보자. 경이라는 글자 방금 새로 해. 2020년 이제 전방위적인 자, 예언을 좀 해주시죠.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는 한반도가 2020년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경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니까 한반도 안보가 불안하겠죠. 그럼 안보는 경제를 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경제가 불안해진다. 저렇게 나오죠? 또 더 작년보다 더 불안해진다. 더 불안해지고, 여러분은 지가 다산의 상징이다, 재물의 상징이다 그래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지는 경자가 붙어버리면, 경자년이 돼버리면 일반 지가 아니다. 일반 지가 아닙니다. 일반 지가 지새끼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걸 경자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곳간에 있는 쌀이 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경자년은 난리가 날 수 있는 해다. 막 이래서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지는 교활하고 교만하고. 무시무시한 병도 옮긴다고 그러죠? 이런 무시무시한 병과 가난이 전 세계로 덮친다. 이걸 내가 연초에도 저는 연초에 한 거고, 작년 연말에 한 거 그거 다시 찾아놔. 내가 종로 강의장에서 뜨던 거 있어. 맞아. 바이러스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럼 예언이 맞아 안 맞아? 내보고 이거 보세요. 6.25 사변 납니까? 아니다. 전쟁은 전쟁인데 지새끼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그게 세균 전쟁이다. 그래서 안 그래서? 그래서 국무총리도 세균이 오게 되고 정세균이 오게 되고. 내가 그래서 그때 그랬죠? 총리도 마치 세균 총리가 올 거다. 네, 그랬죠.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가 무서운 전염병 옮긴다고 그러죠? 이런 해다. 곳간에 쌀이 다 떨어진다. 이거 전 세계가 요 모양이 된다는 거 예언해서 안 했어? 예언했죠? 또 예언 하나 털어놔봐. 그 예언이 그거 말고 또 예언이 있는데. 이재명 예언 한번 들어봐. 내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 관상을 누가 물어봤지. 그래서 내가 인터뷰 해줬죠. 이재명 씨는 성성장관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공장에서 먼지 마시면서 미신공 했죠? 나오지? 미신공 해가지고 사법고시 붙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야. 맞아, 맞아. 변호사 돼가지고 시장 나올 때 내가 관상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관상이 좋아. 그래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그 사람 상이 봉황상이야. 시시한 정치인들은 도둑놈 상이 많은데 그 사람은 봉황상이야. 그래서 상이 좋다고 내가 옛날에 이야기한 적 있죠? 그 사람은 초창기 이야기한 거, 강의 때 이야기한 거, 저거는 나중에 중간에 이야기한 거고, 저 때도 시장 때야. 성남시장 때. 여러 사람 정치인들의 관상을 비교할 때 이재명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준 게 나와. 그걸 찾아야 돼. 그거 있나? 찾았나? 작년 걸 찾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언한 대로 이재명 시장이 도지사까지 올라갔죠. 그래. 그때 뭐 지방시장, 성남시장 그런 시장은 전국에 수도 없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람을 딱 보면은 벌써 나는 다 알아요. 서울시장, 이번에 돌아가신 시장. 돌아가기 전에 내가 이야기해서 여러분 알죠? 돌아간다고. 근데 이재명은 상이 좋다고 그러고 돌아간 사람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신인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은 동양에 붙어 있으니까 동양의 모든 사상의 기초를 내같이 닦은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뭐 요새 무슨 저런 소리냐? 그게 아니에요. 그 기본이 완벽하게 어린 나이에 뼛속에 들어가 있어야 어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인간을 상대 가치로 보면 되나 안 되나? 인간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어. 절대 가치. 알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거지야. 따지고 보면. 맞아요. 다 죽을 때 빈손으로 가니까. 다 지금 호주머니 뭐 돈 많이 가지 있나? 다 나그네고 빈털털이야. 돌아갈 때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상대 가치를 따지면 되나 안 되나? 절대 가치, 인간의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 많은 부분도 나는 보면 처녀같이 보여. 그리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잘해줘 안 해줘 내가? 그래 안 그래요? 왜? 인간의 절대 가치가 그렇게 준엄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바뀌는 게 아니야. 환경이 뭐 어떻고 돈이 없고 망했다. 다 들어줘야 돼. 다. 그 어떻게 되면 살 수 있게 해줘야 돼. 맞죠? 그래서 내가 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죠? 에? 내가 주인 몰래 공부하다가 이 기 먹을 뻔해서 공부한다고 책 뺏기고 어디서 맞아가지고 양쪽기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야 이 자식아 니 지금 10번째 들켰어 이러는 거야. 그 10번째 들켰으니까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지. 그래가 쫓겨나서요. 직장에서 많이 쫓겨나. 그런데 그때 그냥 때리는 게 아니야. 어른들 손이 우악스럽잖아. 기싸대기를 올리는 거야. 말 안 들었다고. 그 몰래 공부 좀 했다고 때려가지고 병신을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어려서부터 사서오경에서부터 모든 전 세계 경전, 모든 학문을 파고 들어가는 그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고의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기회가 오는 거야. 알겠죠? 조상 탓하면 되나? 안 돼. 환경 탓하지 말아요. 지금이 위기가 바로 기회야. 우리 국민이 지금 정신만 차리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 알겠죠? 또 백천 선생 미국의 영상 한번 들어봐. 시간이 좀 바쁘네. 얼마 없어? 한번 들어봐. 백천 선생이 보냈다며. 8월 15일 날 1주년 국가혁명당 상담하면서 하늘에서 그 허경영 신부님한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8월 15일 날 미국에서 한 거래.
네, 여기는 LA입니다. 모든 기원의 우주의 에너지의 부천 상제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허경영 총재님을 뵙는 네, 날입니다.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저게 나오죠. 허경영. 아까 누가 우유 해온 거 가져봐. 치즈 해온. 이거 이 사람 나와봐요. 이거 만든 가져온 사람. 여기 날짜 적혀 있죠? 몇 월 며칠 날. 이게 일주일 만에 됐다고 그랬지? 8월? 8월 11일 날 시작해가지고 여기 적혀 있죠? 16일 날 닷새 만에 내 우유를 그대로 넣어놨는데 이렇게 치즈로 바뀌었어. 보이죠? 우유를 상당히 많이 넣었네, 그죠? 여기 한 병을 이빠이 넣었는데 우유가 썩지 않고 치즈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이게 여러분 앞으로 찍어놔. 이게 가짜입니까? 치즈로 다 바뀌었죠? 둥둥 떴죠? 만약에 이게 허경영 스티커가 여기 안 붙어 있었으면 이게 어떻게 됐냐?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여기가 뚜껑이 폭발해. 부패해 가지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허경영은 어떻게 눈만 까딱하면 우주가 바뀌어버리고 공간이 확 바뀌어버리고 여기서 태양을 키웠다 줄였다, 달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하노? 말 한마디만 하면 미국에 자던 사람이 손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안 떨어지죠? 지구 축복 넣었다 그러면 손 안 떨어져. 자기 남편 손 떼보니까 내가 여기서 축복을 뺐다 그러면 거기서 손이 떨어져 버려. 지구가 순식간에 바뀌죠? 그러니까 내 사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우유가 썩지 않고 치즈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 있죠? 가져온 사람 어디 갔노? 밖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어? 네. 바깥에 있대. 들어오세요. 이거 치즈 만든 사람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번 주에 박현영님도 똑같은 영상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이거 영상 만들어 가져왔지. 우리는 누구나 허경영 사진만 붙이거나 허경영만 부르면 우유는 썩지 않나? 안 썩나 썩나? 치즈로 바뀌어요. 치즈로. 있죠? 자, 저 영상 들어보자. 빨리 끝내. 허경영. 저게 치즈로 바뀌는 오라야. 내가 우주가 바뀌어라 이러면 저런 오라가 아니야. 말도 못해요. 저 인간이 내 허경영을 불러도 저렇게 되는데 내가 뭘 할 때는 우주에 여기서 안드로메다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 빛의 속도로? 255만 년. 안드로메다에서 우리까지 거리 이리 와. 이게 우유 만든 분이 저 오셨네. 한마디 해. 날짜 이야기해 줘. 안녕하세요. 박수. 강원도 영월에서요. 절로 봐요. 카메라. 8월 11일 날 우유를 그냥 1000ml 여기다 부었어요. 플라스틱에. 1000ml.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버스 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스티커를 여기까지 붙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왔죠. 사진은 찍어놨어요. 제가 생우유 1000ml 보셨죠?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생생한 증인이잖아. 네. 여기다 날짜도 꼼꼼히 써놨어. 써놨어요. 날짜도 꼼꼼히 써놓고 네. 다 해놨어. 응? 자, 요게 왜 안 썩는지 이제 알겠죠? 안 썩어. 알겠죠? 부패하는 거는 나쁜 것들이야. 사악한 것들이야. 허경영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게 부패해서 수도. 알았죠? 요거는 압수하겠어. 네. 에? 네. 압수. 우리가 여기다 두고 볼 거야. 네네네. 알겠죠? 네. 땡큐. 이제 마이크는 내 거야. 오늘 5kg는 빠졌겠다.
뛰어오느라고. 저거 맞아 해? 끝났나? 맞아, 빨리 해봐. 코로나도 박효석 위원장님, 위원장님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미국에서 전 세계 단원들을 다 응원하고 다 협조하고 모든 기운을 에너지를 올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이상석 여사님, 그 기운의 허경영 총재님을 받들어서 그 기운의 에너지를 백분 끌어올라갑니다. 나선일 실장님, 모든 기운의 총재님의 에너지의 축복과 모든 에너지를 다 받아서 그 기운이 백궁으로 올라갑니다. 실장님, 그 실장님의 기운의 에너지가 또 명산에서 에너지가 백궁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기운을 합심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허경영 총재님을 받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 기운은 무궁무궁합니다. 앞으로 이 한국의 대한민국을 건져줄 사람은 오로지 허경영 총재님입니다. 허경영 총재님은 인간에서 이성 결합이 아니고 영성 결합으로 우주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성철 스님이나 청단 스님께서 저를 상자 삼으려고 애를 쓰셨지만은 저는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거역하고 여지껏 이렇게 혼자서 벌을 닦으면서 왔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려고 하였는지 우주 법계에서 구천 상제님께서 머리를 깎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철 스님이나 청란 스님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해서 내 앞으로 와라, 모든 것은 불교에서 그 에너지를 네가 다 보여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머리를 깎지 않고 오늘날까지 기도 생활, 산속에서 기도 생활, 미국까지 와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 세계 통일 황제가 되실 분은 오로지 허경영 총재님, 우주에서 천신에서 백궁에서 오신 천신입니다. 그것이 우주 법계에서 내려오신 그 기운의 에너지를 세상에 다 알립니다. 델리에서도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3월 5일날 2019년도 3월 5일날 이 천둥 번개를 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위적 병력화, 천둥 번개 치는 그 번개불의 내성을 추론해서 LA에서 20-30년 만에 처음으로 LA가 밤하늘에 불꽃의 수를 놓았던 것입니다. 하늘저 허경영 총재님을 LA에 오신 것을 알고 환영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 병력을 치고 2200개를 쳤습니다. 이것은 뭐냐, 2200개는 우주의 법계에서 2022년도에 세계 기운을 다 대한민국으로 와서 허경영 총재님의 대통령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 기운의 우주의 에너지입니다. 허경영,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허경영 감사합니다. 구천 상자님 고맙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을 모든 것을 받들어 주옵소서. 허경영 구청 상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어. 뭐? 너무 긴데? 그건 뭔데? 그거는 뭔데 말을 해? 뭐? 빨리 틀어봐. 잠깐 틀어봐. 뭔가 들어보고. 그거부터 그럼 틀지. 이건 안 틀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것부터 들으라고 그래야지. 시간 없는데. 허경영, 똑같잖아.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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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기축병력화 1949년생 무자기축병력화 하늘에서 천둥 번개치는 내성 병력으로다 작기 잡시는 다 물리쳐 놓고 영성으로 내려와서 영성 결합으로 되신 허경영 총재입니다. 그 허경영 총재는 이성 결합이 아니고 영성 결합으로 이 지구상에 소리가 왜 이렇게 작노? 오셨습니다. 허경영 의자기적 병력화 이 의지의 에너지가 온 세상에 다 펼치고 있습니다. 허경영 11월은 병자 정척 가나서 산골짜기에서 가너들한 샘물이 흘러서 그 물이 흘러서 냇가로 가서 냇가에서 흘러가지고 강으로 가서 강에서 흘러가지고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병자월에 탄생하신 허경영 생일 날짜 병신정료 산하하 산나라의 불입니다. 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 불기운을 잡아주시고 그 불기운을 가라앉혀 주실 허경영 바로 총재십니다. 그리고 임진시는 흥룡입니다. 임진계사 장유수 길게 흐르는 물이 냇가에서 강으로 가서 강에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의 한 통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는 온 세계가 한 통이가 돼서 그 기운 자체가 해인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해자 바다에서 온 나라가 한 통이가 되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은 이 지구상에서 오로지 한 분의 남북 통일, 세계 통일, 세계 황제가 될 수 있는 그 기운의 에너지가 우주에서 천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분의 말로 그 기운은 무국신입니다. 무국신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 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에너지가 명산대천에서 백천이 그 기운의 에너지를 올립니다. 부천상제님 구보 살펴 주옵소서. 허경영, 이 허경영은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을 시켜놓고 세계 황제가 되는 그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원고 없이 하죠. 원고 없이 하는데 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죠? 혼자 막 떠들잖아. 두서없이. 그런데도 어떤 일맥상통한 기운이 있어. 내 사주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네. 무자기축 병력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기축년 해놨죠. 그래서 뭐 전체 그런 걸 쭉 다 사주를 시까지 풀어서 이야기해 주네. 자, 이제 요만큼 들었으면 됐고 또 사회자한테 맡깁시다. 네, 오늘 또 이제부터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절대적 윤리와 인간의 사덕의 가르침을 주신 신인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질문이 와 있습니다. 총재님 못 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 총재님 안녕하세요. 미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의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란 테라포밍, 즉 지구화 작업으로 화성의 환경을 지구와 유사하게 바꿈으로써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훼손되는 지구에서 인류가 그대로 멸망하기 전에 여러 행성으로 번성해가며 다행성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화성인 것이죠. 계획상으로는 로켓 이주 비용을 1인당 한화로는 1에서 2억 원 정도로 책정하여 마침내 50년 내로 인류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여러 실패 끝에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 발사 시스템을 개발에 성공하여 차근차근 그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망상 혹은 사기라며 실현될 수 없다고 비꼬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화성 이주 프로젝트 실현 가능한 주? 둘째, 실현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요? 셋째, 실현 가능하다면 앞으로 총재님이 대통령이 되실 세상에서 그 의의가 무엇인지요? 오염되는 지구를 버리고 도피하는 것 같아서 이게 바람직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재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거는 기업들이 장사 속으로 미국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있죠. 그러나 화성은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속에 가서 만들어서 살 수가 있나? 온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과학으로도 그 온도를 바꿀 수가 없어. 알겠죠? 지구인이 살 수 없는 뜨거운 온도. 살이 익어버리는데 살 수 있나? 그건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서 거기 가서 온도를 차단하는 무슨 막을 만들고 해도 물이 없어요, 화성에. 그것도 물을 공기 중에서 만들어낸다고 하겠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구인뿐이 아니라 전 우주에 펼쳐져 있는 인간이 사는 별이 362무 8800불, 그 별들은 각자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성주 개공을 합니다. 다시 12만 9,600년마다 한 바퀴씩 지구가 돌죠. 거기서 다시 또 지구를 수정하고 고치고, 그리고 또 새롭게 공룡들이 나타나고 또 빙하기가 오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순환하게 돼 있어요. 순환. 아담이 왔다는 게 벌써 10,000년 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담이 10,000년 전이에요. 이 지구가 순환하고 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인데, 뭐 딴 데다 별을 만든다, 그러기 전에 인류는 끝이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게 6만 년 남았거든. 내가 가고 나면은 내가 있는 동안 한 1,000년간은 좋은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서 또 인간들이 그때까지 버텨나가요. 그러다가 6만 년 이후에는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우리 인류에 오는 사계절이 있는가 하면 우주의 사계절이 있잖아. 그 우주의 사계절이 지구 사이클에 또 들어있어. 그러니까 지구가 쉬는 휴면기. 우리도 잠자야 되듯이 지구도 잠을 좀 자야 되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잠잘 때가 오면은 자연히 그런 프로젝트는 무상하다는 걸 알게 돼. 알겠죠? 네. 인간이 화성으로 간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네. 지금부터 15분간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에이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항상 한 번 하면은 거의 다 2번씩 해요. 그러니까 말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2번 하지만 실제 대통령 임기가 8년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대통령 하는 자가 8년을 다 찾아 먹으려고 하고 거의 다 찾아 먹는데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죠. 나간 사람이 탄핵 된 사람 있죠? 누구죠? 닉슨.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거의 다 유임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또 미국 대통령 선거는 2번이지만은 현역이 좀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뭐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한 상태. 내가 최종적으로 누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 앉아서 에너지를 보내버려요. 알겠죠? 트럼프는 16명의 꼴찌였죠? 내가 에너지 보냈죠? 그래. 왜 그러냐? NBN에서 나와 트럼프를 같이 비교해가지고 좀 트럼프와 함께 비하시킨 적이 있지.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대통령 나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난 저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다. 내가 이제 에너지를 보내겠다는 말은 그것을 할 수는 없고, 근데 내가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뉴스 시간에 트럼프하고 나를 비하시키니까 내가 나와서 뭐 했겠어? 트럼프 에너지 보냈겠죠? 그냥 16명을 다 이겨버려. 그 다음에 힐러리는 매번 덜러리 서는 사람이라. 그래서 힐러리가 좀 이름이 안 좋아. 그래서 힐러리가 덜러리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됐죠? 16명을 이긴다는 것도 공화당에서 불가능해. 트럼프는 정치권이 아니었어. 다른 후보들은 전부 정치권 후보야. 뭐 상원의원 뭐 이런 거 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트럼프는 사업하던 사람이 뛰어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정치권을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 참 공화당이 까무러쳤어요. 그래가 됐죠? 허경영이가 중간에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가서 트럼프를 또 만날 수도 있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 이 사람이 후원금은 트럼프보다 몇십 배로 많이 들어와요. 지지자들이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트럼프는 코로나라는 이런 세계적인 악재를 만났죠. 그래 거기에 대처도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요. 그러나 한반도 전쟁은 막았죠? 안 하게 했죠? 여러 가지 김정은이도 만났죠? 아주 부드러운 제스처도 있어요. 알겠죠? 모든 것은 한반도에 있는 허경영의 손에 의해서 세계 정치를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국민 생계가 보장되는 국민 배당제를 실시하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 고용 감소시키는 최저임금 제도는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이 제도를 없애는 것에 대해 의견을 여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약점은 임금이 높고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국민 세금을 공무원들이 쓰는 세금을 줄여서 국민들에게 주는 대신에 뭐가 이깁니까? 최저임금이니 이런 소리는 없애야 되겠죠. 없애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조절해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막아야 되겠죠. 또 해외 기업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 굳이 해외에다가 공장 차릴 필요가 있나? 우리 노조도 대통령 되면 안 하게 되죠. 뭐 노동활동도 달라지겠죠. 그런데다가 최저임금제도가 없어지니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종업원들이 임금 좀 내려주세요. 우리 직장에 많이 고용되게. 이런 시대가 옵니다. 내가 오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걱정은 할 이유가 없어. 최저임금제도 폐지. 알겠죠? 네. 얼마를 주든 기업 자율에 맡겨요. 알겠습니까? 네. 어떤 기업은 월급을 일반 기업보다 3분의 1만 받아. 왜? 배당금이 있으니까. 부부가 배당금이 300만 원이 나오고 하니까 월급을 적게 받겠다고 데모를 하는. 아니 할 수 없이 사장이 받아들여. 최저임금에 걸리나? 안 걸릴 수, 지금 법에는 걸려요. 종업원들하고 가짜로 합의한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는 폐지해야 돼. 알겠죠? 18부터 150만 원씩 나오고 한 200만 원씩 나오는데 뭐 최저임금이 도대체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해.
나의 답은 아주 시원시원하죠? 아주 시원시원해요. 얼음이 필요 없어.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네, 장문에 편지를 써오셨습니다. 선친께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셔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참전용사 명단에서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로부터 일원 한 푼도 받으신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모든 또 생존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누락된 참전 용사를 찾는다는 캠페인도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저희 선친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높으신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억울한 사람들은 100% 구제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당시는 우리 시스템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유실된 군인이 많아요. 증거도 없어요. 물에 떠내려가 버려서 군번까지 매달고 강물에 들어가 버리면 없잖아요. 흔적이 없는 군인이 많아요. 이런 군인들이 억울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쟁에 끌려간 건 사실이니까 그것만 확인되면 무조건 전사자로 처리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뒤늦게나마 내가 해주겠어요. 알겠죠? 이거는 국가가 그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그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 진짜냐 가짜냐 이거 몇백 년 따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에는 어머니가 있고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딸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합창해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인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군대 갈 때 확실한 기록 제도가 별로 없어.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막 징발해서 가는데 면사무소나 이런데 기록이 제대로 없는 거야. 폭격 이러니까 있나? 그런 억울한 사람들은 군인으로 정리해서 100% 처리해 줄 겁니다. 그 용어는 내가 다 좋은 곳으로 안내해 줘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다음은요. 유튜브에서 보니 귀신을 보는 사람이 말하길 귀신을 보면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눈을 마주치며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이랬습니다.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귀신이 실제 눈에 보여요. 알겠죠? 그리고 귀신이 눈을 쳐다봐요. 마주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에너지가 아주 허하지 않으면 관계없고 또 허경영 부르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라도 귀신을 봤다. 또 실제 현실에서 귀신을 봤다. 그래서 밀양에 옛날에 사또가 부임했는데 부임하는 사또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임한 그 사또는 안 죽고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또만 부임하면 그 다음날 장례 준비를 해. 장례 준비. 근데 그날도 장례 준비를 해서 가보니까 사또가 살아있네. 이게 웬일이야. 사또만 부임하면 죽어. 그래서 그 다음날 되면 시체 치우러 가야 돼. 그게 동네 기존이 그렇게 돼 있었어. 재수 없는 사람이 밀양 사또로 부임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부임한 사람은 귀신이 딱 오니까 빤히 쳐다보는 거야. 여자야. 딱 들어오니까 뭐 이러면 안 보려고 이러지 않고 귀신을 딱 쳐다보고 뭐 때문에 귀신이 나를 만나러 왔노? 귀신이 딱 이렇게 물어요. 귀신이 야, 요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내 억울한 걸 내 풀어주리라. 뭐가 억울하냐? 자기를 죽인 사람을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다. 내 그놈을 잡아서 요절내마. 이러니까 그 여자 하늘 풀어주죠. 풀어주니까 귀신이 와서 절을 하고 다시는 안 와. 사라졌죠? 그래 그 밀양군이 조용해졌다는 그 옛날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귀신을 빤히 쳐다보면 귀신이 따라온다고? 아무나 안 따라와요. 절세 미인일 경우에는 귀신이 따라와요. 귀신은 주로 남자 귀신이 별로 없고 여자 귀신이 많습니다. 여자 귀신은 남자 귀신일 때 여자를 따라와. 잘생겼으면. 그래서 무당 중에 잘생긴 무당 있죠? 그런 사람은 남편을 해코지 해버려. 자꾸 해코지하고 그 여자 옆에 붙어서 있으려고 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건 남자 귀신이야. 그런데 여자 귀신은 또
그렇게 남자 귀신을 선호하겠죠. 근데 여자 귀신들은 남자들한테 뜻만 이루면 가는데 남자 귀신이 여자한테 잘 붙어. 여자 귀신은 여자한테 안 붙어요. 알겠죠? 그래서 귀신이 뭐 무조건 귀신 봤다고 달라붙고 이러잖아요. 눈을 맞춰도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더군다나 허경영 부르면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나 만나면 소식 전해줄 테니까 부탁할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네. 알았죠? 이성과 저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파가 달라서 그래. 거기는 귀신파고 여기는 인간파니까 사이클이 좀 달라요. 파동이 달라요. 그래서 귀신은 인간의 눈에 잘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40일만 금식해 보세요. 귀신 안 보이는 사람 없어요. 귀신이 막 보여요. 전신에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굶었기 때문에 이미 저 귀신들 세계로 몸이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굶으면 가버리니까. 준비 단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 운동해야 귀신 세계 들어가니까. 그러나 몸이 허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하혈을 많이 했잖아. 갑자기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귀신이 보여요. 갑자기. 그러면서 까딱 막 이래요. 그때 좀 더 피를 많이 흘리면 이제 가요. 막 그때 헛게 보이면서 헛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건데 그러기 전에는 귀신 관계 없습니다. 가고 싶으세요? 허경영 있는 데 있을 때가 좋은 때입니다. 내가 뭐라 써놨어요? 아까 내 써놓은 거.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귀신 따라가지 말라는 걸 써놓은 거 있어. 아까 그거. 아까 뭐 한문 하나 써놨잖아. 이런 질문 나올까 봐서 내 써놨어. 귀신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야. 100급 동안 쌓아놓은 죄, 쌓아서 모아놓은 죄죠. 100급 적십죄. 아 이게 말이야. 축복받으면 돈탕진. 한 방에 다 몽땅 없애 탕감해버린다. 그런데 아니 100급 동안 지어서 쌓아놓은 죄도 축복받는 순간에 돈탕진. 완전히 한 방에 짱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뭐 귀신이 내가 이거 써놨는데 여러분들 뭔지 알았었나? 100급 동안 1급이 5억 년, 6억 년이야. 그러면 100급이면 얼마야? 그 100급 동안 지난 죄도 축복 한 방에 돈탕진. 돈이라는 건 뭐죠? 도노와 점수할 때 눈 깜빡할 사이라는 뜻이야. 도노와 점수 알죠? 도노 이렇게 하면 도노가 되는 거야. 불교에서 눈 깜빡할 사이에 깨달아 버리는 거. 도노. 점수는 공부해가지고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고, 도노는 허경영한테 탁 보는 순간에 그냥 어머 축복 받아버리면 도노가 돼버려. 맞아. 돈 탕진 다 없애버린다. 그 내가 왜 아까 써놨겠어? 이런 귀신 소리가 나올 줄 알고서는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귀신한테 끄달린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 많은 종교 시설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깨달을 때 그때는 여기 낄 자리가 없어. 다 그때는 이미 먼저 된 자가 다 꼴발이 되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돼.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됐잖아. 그래. 그거 잘났다고 하면서 막 이런 자들, 자기의 믿음이 대단하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맞아 안 맞아? 오히려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거야. 백공에 먼저 가요. 알았죠? 나중에 어머 저게 진짜 허경영이네 하고 깨달아가지고 쫓아오면 그땐 늦어 안 늦어? 그때는 기차가 떠나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정원이 차가지고 우주에서는 출발해버려. 가는 거 맞아요?
인원이 1000만 내외죠? 그것이 차겠죠? 찬 다음에 오는 자들은 날아가는 비행기 없이나 구경하고 있으면 되지. 네, 다음은요. 요즘 돌아다니는 말 중에 앞으로는 돈이 없어진다, 은행이 없어진다 하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앞으로 은행을 세울 계획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총재님께서 세우는 은행은 기존 은행과 어떤 면이 같고 그러니까 다른지. 앞으로 은행이 없어진다 이런 말도 유언비어예요. 우리가 핸드폰이 앞으로 은행이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은행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왜? 환전 업무나 해외 송금 업무 이런 것이 꼭 핸드폰으로 다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 구조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은행은 역사와 함께 합니다. 시작과 끝까지 같이 가니까 이거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만드는 은행은 하늘궁에서 나중에 만들겠죠? 시중은행만큼 자본금도 많을 거고 큰 은행이 되는데,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하기 어려울 때 우리 은행의 특징은 무이자겠죠. 그죠? 그죠? 무이자를 가져서 분할해서 상환하면 되죠. 이자 내는 게 원금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자가 없는 대신 원금을 갚아가면 되잖아. 좋죠? 어? 갚다가 못 갚으면 백금 가버리면 그만이야. 재밌죠? 우리는 은행이 있어도 재밌는 은행이야. 그죠? 뭐 적자 볼 일은 없어. 사람들이 다 양심적이니까. 알겠죠? 그 어떤 돈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은행에다 막 기부를 해. 이거 좀 없는 사람들 좀 빌려주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적자 볼까, 은행이? 안 보는 은행. 적자 보면 메꿔주는 사람이 나오는 은행. 좋잖아. 정 떼먹는 사람은 있어도 지금 은행에도 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도 어느 정도는 손실을 보더라도 거기에 기부자가 나와. 내 재산 좀 은행에 좀 자본금으로 좀 넣어가지고 좋은 일 좀 하세요. 뭐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하늘궁 은행은 나중에 재밌는 은행이 될 거야 아마. 알겠죠? 네, 다음은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인데요. 어떤 사고 후에 조금의 접촉이 있어도 극한의 통증을 느끼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치료 방법이 없어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매일 이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업보로 이런 병을 앓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래에는 치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치워버려요. 그러면 병은 세 가지로 오죠? 세 가지로 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에너지는 그죠? 기가 허하다, 기가 강하다 이렇게 있겠죠, 그죠? 기가 너무 높다, 기가 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피는 뭐예요? 기어라고 그랬죠? 에? 기어. 그러면 기어는 뭐죠? 이거는 에너지지만 이거는 피란 말이에요. 피. 블루드 피. 피는 말이야. 막힐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어혈이 지는 거야. 뭉쳐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왜 이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 교통사고 이런 거 날 때 생기죠? 사고 같은 거, 충격에 의해서, 아주 스트라이크에 의해서 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몸에 돌아다녀. 온몸에 다 가서
괴롭혀. 비가 오고 나면 막 전신에 어혈이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혈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피가 죽은 피가 돌아다니는 거야. 피가 죽은 피가. 이게 머리 가면 머리가 아프고, 이게 간에 가면 힘이 빠지고 막 돌아다녀. 죽은 피가. 피가요, 여기 죽은 피가 일단 심장으로 들어가면은 다음에 심장 일로 오나? 여기 방광에 여기 허벅지 다친 피가 심장 들어가겠죠? 들어간 다음에 어깨로 가버려. 이 펌프질 할 때. 맞아. 한강에서 내려간 물이 한강 위에만 비가 오나? 한강에서 내려간 물이 아프리카에서 나중에 정발해가지고 비가 올 수 있잖아. 지 기분 나는 대로 돌아다녀. 여기가 아팠다가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이쪽이 아프네. 돌아다녀. 심장에 펌프질 할 때마다 들어온 놈을 저쪽으로 내버리고 들어온 놈이 이쪽으로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어혈이 생기는 거라. 그 다음에 영어는 뭐예요? 스트레스는? 기울이라고 그랬죠? 기울은 이거는 막힐 울자야. 기울. 이거는 스트레스는 기가, 이거는 무슨 병입니까? 우울증이야. 우울증이라는 이 병은, 우울증은 이 피도 아니고 에너지도 기도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피와 기가 좌우돼 버려. 스트레스에 의해서 요 놈이 요 두 개를 지 맘대로 조절해 버려. 피가 안 돌게 할 수가 있어.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 이러면 그 엄마가 피가 딱 스톱해. 목을 탁 잡으면서 뒤로 잡아줘. 엄마 기절한 거예요. 그래. 그때 왜 저렇게 오냐? 피가 끈적끈적해져 버려. 순식간에 피가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많은 피의 양이 갑자기 충격이 있어. 스트레스에서 피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죽은 피가 많아지면 피가 어떻게 돼요? 피는 혈소판이 이렇게 생겼잖아. 동글동글. 이래야 혈관성으로 샥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되면 피떡이 이렇게 뭉쳐버려. 이거는 남한테 욕을 들을 때, 욕을 할 때 피가 혈소판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남한테 칭찬 들을 때 혈소판이 이렇게 바뀌어. 칭찬을 들으면 혈소판이 화색이 확 좋아져. 근데 남한테 막 쌍욕을 듣잖아요. 혈소판이 이렇게 돼버려요. 피떡이라고 그래. 피떡. 그래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야. 욕 먹고 나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스트레스는 이거를 좌지우지해버려. 스트레스가.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은 이건 이제 위험 수위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데 지금 그 이야기, 그 사람이 주로 물은 이야기, 포인트. 어떤 업보로? 네. 자, 이제 어떤 업보로? 자, 이거는 이제 들어. 이거 지우고 아까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업보야. 맞죠? 사고업보. 또 아기를 배로 째서 낳았다든지 그러면 죽은 피가 몸에 돌아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기어 이런 것은 사고. 그러니까 마음에 의한 것이 이거를 E와 B를 플러스할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사고에 의한 것이 피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다치면 피가 다치잖아. 피가 다침으로 해서 B 플러스 마음에서 오는 거 있을 수 있죠. 사고로 다리가 잘려버렸어. 스트레스 생겨 안 생겨? 맨날 머리가 아파. 피가 막 거꾸로 솟아. 생각만 하면 사고 순간이 떠오르죠. 그러면 갑자기 기가 확 올라. 혈압이 올라가서 혈관이 터질 수도 있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인들의 병은 이런 거는 그냥 허경영 부르는 게 거의 끝이야. 축복받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이거 원인을 알아가지고 고칠 수 있나? 성령을 받아버리면 천사 들어가 안 들어가? 피부 천사부터 근본 천사,
호르몬 천사까지. 알죠? 근본 천사가 호르몬 천사야. 유전자 천사. 그러면은 이 5가지 천사만 여러분 몸은 다 고쳐져. 들어가 있으면은 좋아지죠? 축복받으면 또 사고가, 큰 사고가 작은 걸로 액땜해버려. 알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아까 같은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있나 없나? 없어. 그냥 에너지, 블루드, 스트레스 이 3가지가 기어와 기울로 나온다. 그러면 내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고, 남을 요구하면 내 혈소판이 망가지고, 2번째 내 혈관벽이 두꺼워져. 생명이 줄어들어. 남을 많이 오랫동안 미워하면 혈소판이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이 혈소판이 어디에 가서 쌓이냐?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벽이 조금씩 두꺼워져. 성질 못된 사람은 점점점 혈관벽이 두꺼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심장에 스프링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그게 뭐예요? 스탠스. 고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혈소판이 그렇게 많이 망가지니까 아예 혈소판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남 미워하지 말아야 돼, 안 해야 돼? 돈 떼었으면 인간은 전부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하는 거지야. 같이 있으면서 서로 어불려 먹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야. 떼먹는 놈 잘 살아 이래버리고 혈소판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저놈의 새끼 두고 보냐 이러면은 지 혈소판만 망가지고 그 모세 혈관이 점점 두꺼워져. 빛이 끄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혈관이 경화가 와. 뻣뻣해 가지고 나중에는 탄력을 잃어버려. 심장마비가 와. 알겠죠? 그걸 우리는 천벌이라고 그래. 천벌. 그리고 또 호르몬대로 또 내가 화를 잡고 내가 남을 미워하면 또 호르몬대로 막 온갖 몸을 공격해. 알겠죠? 그러니까 혈소판 망가져. 호르몬 작용이 다 무너져 버려.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와. 되겠어요? 좋은 엔돌핀이 나오다가 여성 호르몬이 나오다가 갑자기 말이야 나쁜 호르몬이 둔갑을 해버려. 성질 나면 내는데 남 한번 미워하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계속 미워한다. 1년 내내. 그 며느리는 혈관 다 망가져 있어. 혈관 조영제 넣으면 혈관이 군데군데 맥혀 혈소판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미워한 데 대한 천벌이야. 받고 싶어요?